오늘 결석한 사람이 있나요? 결석 뒤에 있긴 해요. 결석이 있어요? 심재원? 신정이 아닌가요? 박시연? 송지영? 문지원? 정유진? 김수미? 또 아는 사람? 총론을 지금 하는데 강론을 했죠? 수면장애에 대해서 잘 알겠네. 월요일 시험인가요? 네. 그래서 뭐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많이 알고 있겠네요. 그럼 거의 90% 정도? 수면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형광등의 스위치를 끄듯이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정교한 그 여러 수면 단계, 그다음에 여러 그 생체 기능들이 그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적인,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지 관련해서 오늘 막 이렇게 수업을 일주일 내내 많이 몇 주일 동안 들었는데 월요일이 시험인데 90%가 안 됐어요. 지식이. 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도 장기 기억으로는 일부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장기 기억이 되려면 잠을 굉장히 깊이 자야 돼. 깊은 수면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기억이 저장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트레스 불안. 막 하려는 일이 있었는데 에라 하고 한 잠 자고 나면은 좀 풀리는 거 느껴봤어요? 네. 그런 정서적인 회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면역 기능이나 심지어는 뭐 면역 기능 강화뿐만이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다 그래요. 잠을 못 자면 암이 더 많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잠을 적게 자도 살이 쪄요. 왜냐면 에너지 대사가 또 제일 깊은 단계 수면에서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냥 칼로리가 다 지방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수면이 단순한 휴식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에 의해서 조절되도록 되어 있어요. 크게는 이제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인데 렘 수면은 꿈꾸는 단계 수면 이걸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꿈꾸는 단계 수면. 그래서 꿈을 꾸면은 정신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각성 상태하고 유사할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응? 매우 유사해요. 뇌파만 보면은 나는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깨어있을 때 뇌파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해보면은 막 꿈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막 산을 날아다니거나 뭐 있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렘수면 때 멘탈 액티비티는 굉장히 액티비티, 각성 상태처럼 차이가 있다면 못 움직이게 매우 근육의 움직임이 없어요. 머슬 에이토니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꾸는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비렘 수면은 이제 좀 휴식 단계, 주로 육체적인 휴식 단계.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얕은 잠, 또 매우 깊은 잠, 서파 수면 동안에 아까 얘기한 에너지 축적이나 성장 호르몬 또는 기억과 관계되는 것 중에 장기 기억도 이때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렘 수면은 주로 약간 감정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좀 되어 있고, 서파 수면 동안에 이런 이제 지식적인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낮 동안에 저장되었던 임시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인사이드 아웃 이런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난 그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쌓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떤 뭐 감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렌십, 뭐 아니면 뭐 이성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그 뭐지 핑퐁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장기 기억은 남지 못하고 없어지는 기억들이에요. 그게 재미있게 해놨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막 저장되는 막 쓰레기 더미에 막그 누가 이름 알아? 내가 말하는 그 귀여운 핑퐁도 아니고 뭐였지? 뭐라고 정확하게 누가 좀 말해봐. 빙봉? 빙봉이 있던 거기에 보면은 뒤에 막 쓰레기같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조각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렸을 때 기억 뭐 이런 좋은 기억들이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대부분 많이 사라져.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은 지식을 들어도 깊은 잠이 지나고 나면은 일부만 자기 기억.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은 잠을 자야 돼. 밤샘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싹 다 없어져. 이론적으로 맞지? 장기 기억을 못 가니까 그렇죠? 수면이 잠이 들면은 얕은 단계 수면부터 깊은 단계로 갔다가 이렇게 돼요. 아주 깊은 단계 수면은 초기에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잠이 들고 나서 두세 시간은 매우 깨어나기 어려워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시험 때 막 1시간 후에 일어나서 공부를 다 하리라 이렇게 하고 알람을 해놨는데 못 들었어.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처음 이 깊은 단계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못 깨요. 근데 뒤로 가면은 깊은 단계 수면은 별로 없죠. 대신 뭐가 많아요? 렘수면. 꿈은 좀 새벽에 많이 꿔요. 그건 진짜 과학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안 꾸지 않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너무 꿈이 많아요. 그래. 렘 수면이 증가됐다기보다는 자꾸 깨가지고 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검사를 해보면 렘 수면이 막 증가된 게 아니라 자주 깨는 그런 현상을 보여요. 어렸을 때는 이게 깊은 잠 같은 잠 이렇게 잘 돌아가고 꿈 수면이 나중에 많아지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깊은 잠은 줄어들고 자꾸 깨고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일찍 깨고 이런 이제 수면이 한 사이클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게 깊은 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초기에는 깊은 잠이 더 많고 후기에 이제 잠이 렘 수면이 많아집니다. 렘 수면이 한 20에서 25% 4분의 1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죠? 비렘 수면이 한 나머지. 1단계는 우리 뭐 지금도 비몽사몽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목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그냥 스테이지 1단계예요. 2단계는 낮잠을 자다가 조금 이렇게 숨소리가 옆에 사람이 들어도 잠자는 것 같이 숨소리가 고르게 쌕쌕거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미 2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규칙적인 그다음에 이제 서파수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에너지 대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지방이 안 쌓이게 하려면 깊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려면 미는 잠꾸러기 되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비렘 수면은 주로 신체 피로를 회복시키고 잠을 잘 못 자면 심장폐, 공고력계 이런 성장 부진,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가면 키가 좀 내수한 사람이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잠 많이 자고 막 이런 친구들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렘 수면은 조금 더 정신적 회복을 피로를 회복시키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남친을 고를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그런 사람들은 어때? 키가 안 크고 좀 왜소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학은 좀 후지고 공부는 안 하지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막 그러면 어떤 쪽이 좋아요? 그게 이제 고민이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쪽으로 해야 돼? 둘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렘 수면은 정신적인 회복을 일으킨다고. 잠을 잘 못 자면 되게 막 민감하고 화가 막 많이 나고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시험 때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뇌 생체 시계. 그다음에 이제 수면 각성 주기. 일주기 수면이 사실 24시간 주기에 되게 대표적이죠. 대개는 어떻게 맞춰져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게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미국 가면은 처음에는 막 낮밤에 안 받다가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쯤 지나면 거기 밤에 잠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잠만 그래요? 배고픈 것도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막 하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시차가 잘 안 맞을 때는 거기 한밤중에 막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가는 거 혹시 배변이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렇게 저기 대륙간 여행을 하면은 그쪽 시간에 맞춰줘서 바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체 시계인데 그 이제 낮밤 주기를 맞추는 것은 빗자국이 망막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밤에 자고 낮에 딱 깨어 있게 되어 있어요. 빗자국이 망막을 통해 연결되는 곳은 레티노 하이포탈라미 시상 하부로 전달이 돼요. 시상 하부에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트리스크하게 뇌 안에 있는 거는 약간 24시간보다 길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연휴가 긴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 집에만 막 있어. 그러면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가 이제 월요일에 학교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 아침에 막 자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간 24시간보다 조금 길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살짝 뒤로 자꾸 밀린다 그래요. 그런 것. 어쨌든 생체 시계 시상 하부에서 외부의 빗자국이나 이런 외부 환경하고 우리 몸의 주기를 맞춰줘요. 그래서 낮밤 주기나 식사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수면 각성 주기. 그런데 이제 24시간만 수면만 그런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다른 사이클들도 우리 몸에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여성 같은 경우에는 28일 한 달 정도 주기로 호르몬al 사이클이 또 있죠. 근데 이제 나는 그 뇌전증 이런 환자들을 보는데 경련하는 주기도 또 있어요. 밤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한 달이면은 뭐 배란기나 생리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주, 3주 이럴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이제 바이올로직하는 리듬이 있고 그거는 모든 세포에 다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소화기의 이 사이클이 좀 다른 것 같고 또 호르몬 사이클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죠. 잠이 들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 우리 멜라토닌 뭐 시중에서 왜 미국 가면은 저기 마트에서도 팔잖아요. 요즘은 처방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멜라토닌이 흉가선에서 분비되는데 어두울 때 분비가 돼요. 그래서 12시에서 새벽 2, 3시경에 최고치가 되고 아침이나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억제돼서 거의 없어져요. 깨어있게 하는 호르몬은 히포크레틴. 이거는 시상 하부에서 분비가 되고 깨어있어야 되니까 낮에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 히포크레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많아져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증이에요. 잠이 들게 하는 호르몬은 멜라토닌. 그래서 잠이 잘 안 들거나 아니면 시차가 이제 다른 곳에 갔을 때 멜라토닌을 먹으면 분비가 안 될 테니까 그럴 때 먹으면은 밤이라는 이제 몸에서 신호가 되니까 그래서 대개는 이제 빛이 없어지고 어두워지면은 여기 이제
레티나에서 어두운 거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밤이다 하는 신호를 보내면 수프라키아스마틴 누클레우스 시상 하부에 뭐라 그러지? 수프라키아스마틴 누클레우스에 바이올로지컬한 클락이 있어서 이제 낮밤 그 수면 주기도 만들고 체온, 호르몬도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한다. 그래서 밤이면 자고 낮에는 빛이 없어졌다. 그러면 레티나에 그 신호가 가가지고 여기 식이요차상에 있는 수프라키아스마틴 누클레우스가 거기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제 아침이 되었다 하면 손가체에서 히포크레틴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막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기로 낮밤에 이렇게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조절해요. 그래서 잠을 자게 하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깨게 하려면 멜라토닌이 이제 그런 이유로 되는데 멜라토닌은 먹으면 막 졸리는 수면제는 아니에요. 사이클을 잘 이용해야지 밤이라는 신호를 주는 그런 종이에요. 멜라토닌은 그래서 깊은 수면이 많은 초기에 올라갔다가 새벽까지 유지된 다음에 해가 뜨면은 억제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요즘은 밤에 깜깜하지가 않잖아요. 밤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내다본 적 있어요? 굉장히 밝아요. 심지어는 우리는 손에 또 핸드폰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을 막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 어때요? 잠이 잘 안 오지. 난 핸드폰이 있어도 잠이 잘 들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또 수면이 너무 부족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도 졸려가지고 나는 옛날에 막 당직 쓸 때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토요일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막 서가지고도 자고 앉을 필요가 없더라고 막 잠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수면이 이제 박탈되면은 뇌파가 자는 뇌파랑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국차 생리에서 뭐가 나온다? 어두워질 때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활동량이 클 때 점점 피로가 쌓여가지고 수면 욕구가 올라가요. 잠 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밤에도 잠이 오지만 너무 잠이 부족하면 어때요? 매우 졸음이 쏟아지죠. 눈이 막 무겁고 그래서 막 밤을 샜다. 그러면 시험 끝나고는 낮이어도 잠이 오잖아요. 그때는 수면 욕구, 슬립 프레셔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밤에 잘 자고 낮에는 얼렁차게 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즘같이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를 하면은 내 목소리가 막 자장가처럼 들리고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스테이지 1 어떤 사람은 스테이지 2 네, 그래서 쥐를 실험을 해보면은 수면 부족, 수면 박탈시키면은 신체 기능이 급격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못 자게 하면은 몇 주 만에 사망하기도 한다고 해요. 사람은 2, 3일 잠을 안 자면 박성시에 미사했으면 아까 나처럼 서 있는데도 막 자고 지하철에서 못 내리고 10일 동안 잠을 안 자면 뇌파가 수면 상태처럼 보여요. 렘 수면이 박탈되면 화가 나고 흥분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된다는 이유가 그다음에 서파 수면이 박탈되면 몸이 무겁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이 7, 8시간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자기가 다 7시간을 매일 잘 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우리 현대인의 뭐 액티브한 젊은 연령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 수면 부족 1위예요. 그래서 7, 8시간이 정상 수면인지 모르겠어. 17시간 계속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용도가 이 정도 된다고. 하룻밤 꼬박 세면 0.1%. 일주일간 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세거나 조금씩 슬립 디프리베이션이 오래 지속되거나 둘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일주일간 4시간밖에 못 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운전면허 중지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하루 못 자거나 오랫동안 수면 박탈이거나 비슷해요. 일주일간 잠이 안 자면은 알파파가 없어서 각성파가 없어지고 미세
수면하고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이 건강한가 문제가 없는가 알아볼 때 이런 걸 물어봐요. 밤에 잠들기 힘들고 자주 깨는지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이건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멜라토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자고 나도 머리가 무겁다. 크로닉 만성 수면 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낮에 피곤하고 종종 졸리다. 그렇지? 수면이 문제가 있어. 수면을 강의를 하면은 수면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그리고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 전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나는 수면에 절대 문제가 없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느껴가지고 그냥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면 장애는 밤에 어떤지, 낮에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 밤에 잘 못 자는지, 그럼 낮에 졸리는지, 밤에 혹은 수면 중에 호흡을 잘 못해가지고 무호흡이 있는지, 그다음에 밤에 잘 자야 되는데 이상 행동을 하는지, 뭐 목류병이나 다리를 움찔거리거나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탄력 발작은 낮에는 근육 톤이 딱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풀썩풀썩 근육이 에이토니아가 발생하는 경우. 잘 생각해 보면은 렘 때는 정신 상태는 막 액티브한데 머슬 에이토니아로 못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링크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링크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낮에 머슬 에이토니아가 생겨. 그럼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이 탄력 발작. 그다음에 밤에는 잘 자야 되는데 밤에 이제 넌렘 수면 때는 그냥 근육이 톤이 없어질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막 머슬 에이토니아가 온다 그러면 슬립 패러라이시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링크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밤에는 또 잘 자야 되는데 이상 행동을 막 액티브하게 하거나 또는 렘 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도 있어요. 흥분하는 내용을 막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그 행동이 뭐 누구랑 싸우거나 아니면 뭐 산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런 건데 실제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옆에 있는 뭐 유리창을 깨거나 옆에 파트너를 막 배우자를 때리거나 뭐 이런 지금 이제 렘 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적인 검사를 할 때 히스토리도 잘 해야 되지만 자는 거기 때문에 또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낮에 뭐 어떻게 됐냐, 지난 밤에 어땠냐,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어쨌거나 밤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낮에 얼러트한지 자꾸 수시로 뭐 낮잠을 자는지 이런 걸 일기를 쓰게 하거나 아니면 밤에 자는 한밤 자는 거를 병원에 와서 해보게 하거나 폴리솜노그래피, 그다음에 낮잠 검사를 5번 2시간 간격으로 해보는 게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는 낮잠 검사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졸리는 뭐 기면증, 그게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니라 기면증이라는 병이다. 히포크레틴이 부족해. 그러면 얼러트니스가 낮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못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근데 밤에 수면 박탈이나 다른 밤에 수면 장애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은 깊이 잘 못 자거든요. 산소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낮에 막 졸려요. 근데 그걸 기면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연달아 검사를 해요. 밤에 수면다운 검사를 해서 밤잠 검사를 하고 낮에 비정상적으로 낮잠이 심하게 졸리는지 또는 그 기면증은 렘 수면에 이상이 있는 거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렘 수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 너무 심하게 졸려가지고 렘 수면이 낮잠을 자는데 일찍 나타나는지 낮잠 검사를 연달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면다운 검사와 다중 수면 반복기 검사를 같이 세트로 해야지 정확하게. 그게 보험 기준이기도 해. 그래서 증상 중에 왜 졸리는 것도 있지만 탄력 발작은 뭐라 그랬어요? 머슬 에이토니아가 나타나는 거지. 낮에 머슬 톤이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치 렘 수면처럼. 기타는 뭐 이제 우리가 수면 일기도 쓰게 하지만 액티그래피 같은 걸 채워가지고 요즘은 근데 뭐 삼성 애플워치 이런 데서 뭐 엄청 많죠. 그 앱으로 이렇게 수면 기록하는 거 써본 사람 있어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히게 뭐 수면 무호흡증, 산소 뭐 이런 것도 막 데이터를 줘. 근데 그게 측정을 하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니터링 수면이 문제가 있어서 해요? 앱을? 그냥 알람 깨워주는 것 때문에 차고 되고. 근데 거기서 뭐 이제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것도 메시지 주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클리닉에 오면은 기본 정보를 한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BMI. 왜냐면은 비만인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그런 이제 수면량이랑 많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설문지에 뭐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 까먹고 얘기 잘 못해. 우리 주관식 문제 나오면 어때요? 머릿속에는 아는 것 같은데 막 잡을 쓰려고 쓸 게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빠지지 않게. 잠잘 때 힘든 점은 무엇인지, 몇 시간 자는지, 그 다음에 주중 주말의 차이가 중요해요. 어떤 때가 자기 사이클과 더 비슷하겠어요? 주중에는 학교 가야 되고 막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주말에 자기 사이클이 나타나요.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이클이면 이제 그렇게 주말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소셜 제틀렉이라고 그래요. 주중과 주말의 차이를. 소셜 제틀렉이 좀 길다. 주중과 주말이 너무 다르다. 한 사람 있어요? 응? 나는 그런데 주말에는 완전히 딜레이드 슬립,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주중에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금방 잠이 드는지, 꿈을 몇 번 꾸는지, 몇 번 깨는지, 왜 깨는지,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잘 때 코를 고는지, 숨을 안 쉬는지 이런 거 잘 물어봐야 되고, 수면 중에 다리를 떠는지, 종아리가 불편한지,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은지, 낮에 졸리는지, 피곤한지, 화를 크게 낼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지, 어떤 증상을 생각하고 물어보는 질문인지 알겠어요? 그게 그런 그 흔한 또는 중요한 수면 장애를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을 넣어두었어요. 잠이 들 때나 깰 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슬립 파랄라이시스지. 이게 자꾸 자동으로 졸리는 분은 너무 졸리는, 그러니까 근데 밤에는 근데 잘 잤는지 정확하게 그 밤에 잘 때의 문제를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 고는지, 코가 너무 심하게 곤다고 막 그래도, 나 그런 적 없다고 모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데도 본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낮에 졸리는지를 많이 평가를 해요. 치료가 잘 되는지를 물어볼 때도 낮에 이렇게 활기차게 잘 깨어 있는지, 피곤하고 막 졸리는지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질문으로 넣어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5점 이상이면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 PSQR가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좀 쓸 수 있고 다양한 수면 장애가 다 질문 문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표준화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PSQI 지수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어떤 질환을 딱 물어본 건 아니야.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게 다 있어요. 코를 붓는지, 뭐 움직이는지, 낮에 피곤한지 이런 거를 다 해놨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수면의 퀄리티를 알 수가 있어요. 5점이면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졸리는 정도는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 1, 2, 3회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독서할 때 거의 졸린다. TV 볼 때 거의 졸린다. 아무 하는 행동 없이 사람 많은데 앉아있을 때 1시간 이상 차 속에 버스 오래 타거나 택시 오래 탈 때 졸리는지, 오후에 쉬면서 혼자 누워있을 때, 또는 앉아있을 때, 말할 때, 나는 너무 졸릴 때 요즘 환자랑 막 얘기하다가 내가 잠이 막 들어가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서 너무 당황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주간 졸림증이 있는 거예요. 점심 식사하고 조용히 앉아있을 때 내가 얘기하는데도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 심각하게 졸리는 건데, 이게 몇 점 정도 되면 이상한 것 같아요? 10점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이 많거나. 그다음에 이제 불면증 지표 7가지 문항에 대해서 잠들기 어려운지, 자주 깨는지, 쉽게 깨는지,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낮에 피곤한지, 이게 전부 다 불면증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7점, 가장 심하면 60.
만점이 28점. 너무 못 자면 28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걸 일기를 써오게 해요. 가운데 밤에 시간을 넣어놔가지고 밤의 주기가 12시 기준으로 앞에 당겨져 있는지 뒤로 밀려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주중 주말을 비교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뇌파, 움직임, 에어플로우, EMG, 스노어링, 그다음 몸의 체위까지, 그다음에 SaO2, 옥시즌, 그다음에 다리 움직이는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링해서 수면다운 검사를 밤새 하면은 수면의 그 단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 중간에 깨는 거, 낮에 낮잠 검사를 5번 하면은 이렇게 낮에 낮잠을 너무 쉽게 잠이 금방 드는 뿐 아니라 렘 수면이 너무 빨리 나오는 거. 5번 중에 2번 이상 15분 이내에 렘 수면이 나오면 기면증으로 진단. 액티그래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움직임이 막 사라지면은 잤다고 평가를 해요. 뇌파를 붙이진 않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잠이 들고 낮에는 이렇게 비교죠. 근데 이게 너무 완벽하지는 않은 게 다른 이유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잤다고 평가를 해요. 심지어 옛날에는 샤워하려고 벗어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같이 노트를 쓰게 했어요. 샤워하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지 안 났는지 뭐 이런 거를. 요즘에는 그런 거 조금 빛의 움직임 뭐 이런 각도의 움직임도 각도가 어떻게 뭐 앵글이 막 그렇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넣어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밝게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거는 빛이에요. 근데 이게 낮이고 여기가 밤이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게 이제 움직임인데 밤에는 움직임이 없는 게 보이죠. 밤에도 왜 조금씩 깰 수는 있으니까 살짝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지. 실제로 수면다운 검사 화면을 보면은 뇌파, 이오지, 눈동자 움직임. 왜냐하면 눈은 빨리 움직이는 게 렘 수면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꿈꾼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EMG, 그다음에 에어플로우랑 그다음에 EKG랑 레그 무브먼트, 옥시전 세츄레이션, 바디 포지션까지 이렇게 다 매우 다양한 생체 신호를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이킹과 1단계, 2단계, 서파 수면과 렘 수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수면 단계를 이제 하는 거고 좀 전에 보여준 거. 이 얘는 진짜 실제 내 환자 중에 기면증 환자 검사 소견을 나타낸 거예요. 잠이 금방 낮잠 검사 잠이 금방 들 뿐만 아니라 렘 수면이 3번 15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낮잠 자는데 막 꿈을 생생하게 꿨다 이런 경우 있어요? 렘수면이 막 나타나나? 기면증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낮에 막 금방 잠이 들고 꿈을 꾸는 수면이 나타나는 거에 가장 흔한 원인은 기면증이 아니고 만성 수면 부족. 그게 가장 많아요. 수면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수면이 막 부족할 때 렘 수면이 먼저 회복돼요. 그게 더 필요한가 봐. 그래서 그런 슬립 프레시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잠을 너무 막 못 자면은 낮에 꿈을 막 꾸는 잠을 낮잠 꿈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 수면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수면은 좀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달했어요. 이런 슬립 와치나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슬립 포노믹스, 이코노믹스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침대도 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침대뿐만이 아니라 뭐 베개도 수면 베개 굉장히 신기한 거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죽부인 이렇게 안고 자는, 난 임신 때 그거 써봤는데 왜냐면 그거 머물러가지고 막 바로 누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 안고 자면 옆으로 자면 입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왜냐면 코골이 환자들이 여기 목이 사실 우리 이렇게 목이 볼록볼록하게 생겼는데 납작한 베개를 막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기 경추 모양을 맞춰가지고 해놓은, 머리가 쏙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그다음에 뭐 라이트도 밤의 조명은 무드만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에 멜라토닌을 억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밤의 그런 야광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억제하는 광이 청색광 그런 데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억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왜 미래형 뭐 이런 거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이 올라가고 음악이 싹 나오면서 불이 싹 켜지고 밤에 이제 내가 잠이 들려고 그러면 창문이 싹 내려가고 TV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다음에 그런 거 많죠. 그런 거 할 때 이런 게 다 센서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과학적으로 빛이 없어지는지 근육이 없어지는지 그럼 밤에는 빗자국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의 수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수면 관련된 게 의학뿐만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아까 뭐 렘 수면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이런 거에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의학에도 중요하고 또 이런 그 기기 이런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산업 이런 거 편리하게 우리 점점 수면의 질, 삶의 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동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업에도 그래서 굉장히 총체적인 매우 다학제적인 멀티 디서플리너리 한 필드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네, 수면 문제 과학적인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그 아까 생체 리듬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고 뇌에서 어떻게 수면을 조절하는지 이런 산업적인 그런 거에 굉장히 다 중요하다. 네. 질문이 있어요? 내가 뇌전증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냥 연달아 할까요? 그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네. 누구 하는 게 낫지? 뇌전증의 치료 이런 건 배웠어요?